이제부터 필기도구를 놓으시고 여기 칠판만 보십니다. 여기 배워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나오냐면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결합이 되는 원리, 첫 번째가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질, 공유결합 물질들의 성질, 이온결합 물질들의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기분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단어는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게 물리 수업 들은 친구들도 있고 조금 있다가 들을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화학이니까 화학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화학이라는 과목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구별을 짓는다라면 좀 고등학교는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나눌게요. 1학기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 1, 2학기 때 배우는 게 통합과학 2인데 여기서 1학기 게 있고 그 다음에 2학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고 책도 아예 여기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화학 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물질과 에너지라고 써져 있고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에도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해서 아예 다르거든. 근데 화학책만 보면 총 몇 권이 되냐면 중학교 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거, 2학기 거, 1학기 거, 2학기 거 이렇게 화학책은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맞아, 많은 것도 맞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유심하게 주의 깊게 쭉 보면 이 많은 과목이 화학의 스타트 지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얘를 스타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리하고 화학, 특히 이제 화학만 얘기할게. 화학에서 이 베이직, 지금 그대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뭐 화학 원을 들으러 왔어, 선행하러 왔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강좌는 화학의 베이직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방학 동안 배우는 내용이 중학교 때 1, 2, 3학년 때 그대로 다 들어있고 여기에도 다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and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 아이는 이 방학 동안 배우는 내용은 여기랑 여기가 아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여기서도 당연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게다가 이게 되면 얘는 어렵지 않게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선행을 배운다가 아니라 화학의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학 동안 이걸 배웠어. 물론 이제 개학을 하면 이거를 집중적으로 또 배우게 더 심화되게 배우면서 완전히 화학은 나는 이제 화학은 이 정도 배우면 어려움이 없어 할 정도의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화학을 해야만 한다면 얘를 모르고선 화학 성적은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됐어. 그러면 화학은 수능 볼 때까지 대학교 가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만 잘 되어 있으면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 여기서 이제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들어는 본 적은 있을 것 같아. 주기율표라는 말을 어디선가는 좀 들어는 본 적이 있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 됐던 얘를 모를 수는 없어요. 얘는 주기율표는 화학으로 따지면 누가 되냐면 화학에서 영어로 예를 들게 알파벳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파벳. 물론 독해하다가 영어 단어 몇 개 몰라도 독해하는 데는 조금 지장은 없어. 좀 많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독해가 좀 부드럽게 되는 거고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으면 독해가 어색한 것뿐이야. 근데 알파벳을 헷갈리면 끝난 거야. Y랑 G가 헷갈려 그런 애들한테 무슨 영어를 얘기하겠니?
알파벳은 알고는 있지. 조합이 잘 되면, 잘 머릿속에 있으면 단어량이 풍부해서 독해가 부드러워지는 거지. 알파벳은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야. 이 주기율표가 이 주기율표가 화학에서 이런 애야. 선택의 유무가 아니에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 저 주기율표 아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돼요. 근데 이 활용만 할 줄 알면 굉장히 부드러워져. 화학에서 어떤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지금 물리 생명만 듣고 화학을 안 듣는 학생이 하나 있거든. 근데 내가 걔한테는 화학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왜? 들으라 말하는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하거든. 왜 내가 걔는 화학을 듣지 않아도 되냐라고 하냐면 화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면 아는 거야? 응, 오케이. 모르는 게 나와도 이게 뭐지? 라고 하지 않아. 근데 답은 맞춰내. 물론 이 근처 고등학교에서 화학은 1등이긴 해. 근데 걔가 화학 공부도 안 해. 인강도 안 들어. 근데 1등이야. 이유가 안 틀리니까. 100점이 나오니까 1등이겠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걔는 화학을 예전에 중학교 때 이 기초가 잘 닦여졌더라고. 쭉 가르쳐보면 대충 설명해주면 알거든. 얘는 틀이 잘 잡혀 있어. 틀이 잘 잡혀 있어서 이 화학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얘는 이 베이직을 단단하게 하면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 무조건 근데 생판 처음 본 내용이 있어. 그건 생판 처음 배운 내용이 아니야. 이 베이직에 살을 붙인 거지. 근데 걔는 새롭다라고 안 느껴. 근데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은 새로운 단어냐? 이거 뭐예요? 모르겠네. 이러고 앉아있고 걔는 여기에서 살 붙이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고 싶어도 안 틀리는 거지. 화학의 가장 장점은 베이직만 잘 닦게 되면 여기서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 제대로 배워서 고등학교 가거나 심화과정 갔을 때 수업 듣지 않고도 혼자서 성적이 나오게 하는 게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거든. 언제까지 학원 다닐 거야? 하다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야지. 이때 화학은 이것만 잘 다듬어 주면 되는데 그중에 첫 스타트 지점이 주기율표가 아니라 그 주기율표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원자라고 있어요. 이 원자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정의상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하는데 그럼 무시.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자, 꼭 이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요. 베이직 설명하는데 1시간 반은 걸릴 거야. 심하게는 2시간도 걸려. 근데 요 단원 설명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려요. 이것만 되면 쟤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야. 자, 원자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이런 말도 지워. 그냥 중성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원자, 핵, 지금 이건 선행 아닌 화학의 기본을 배우는 거야. 이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되고 중학생이 들어도 되고 고3이 들어도 되고 대학생도 들어도 돼. 이건 들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걸 갖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서 내가 아는 거면 오케이 땡큐 하고 모르는 거면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지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의 특징이야. 과학은 특이하게도 외우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가 있고 외워야지만 푸는 문제가 있고 외울 때 이유 없이 무조건 외워놔야 하는 게 있고 나중에 외워도 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구별하는 연습을 좀 잘해주면 훨씬 더 과학만의 문제는 아니야. 여러 과목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단원만큼은 2개가 다 돼야 돼. 이해와 암기, 암기했다 이해하고 이해했다 암기하고 2개를 계속해서 핸들링이 돼야 돼요.
꼭 부탁드릴게. 잔소리가 좀 길었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원자핵은 또다시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요 I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이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무시해 없는 것 취급. 그런데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얘 한 개의 전기적 성질의 양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고 얘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개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에요. 들어오세요. 안녕. 한 개의 정기적인 게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고 그쪽에 앉아.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6. 자, 지울게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음. 단지 개당 전하량은 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 지울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좋아. 자, 얘가 요것도 설명이 되고 얘도 설명이 되는 하려면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바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개야.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어. 이거 설명됐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인정. 근데 중성이려면 얘가 갖고 있는 개수와 얘가 갖고 있는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니까 상쇄돼서 0 된 거지. 그러니까 중성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줄여. 머릿속에 듣는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취해요. 중성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둘이 같아. 그래서 중성 요 정도. 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묻자. 태연아, 학교에서 몇 번이야? 4번? 왜 4번이야? 그치, 이름 순, 가나, 기억, 니은, 디귿 순서했을 때 네 번째에 있었던 거야. 네 번째에 있어서 너는 이제부터 고유 번호인 4번이라고 할게라고 한 거지. 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화학자들이 이 양성자를 했을 때 이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고유 번호로 어떻게 지정합니다. 양성자의 개수를 번호로 지정한 거야.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면 원자 번호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는 거야. 그 다음 활용해 볼게.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이그젬플로 누가 있냐면 나트륨이 있다라고 칠게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얘가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11번이네요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웠으면 여기 안에 라는 말은 얘는 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가 11개를 가지고 있구나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 I를 다시 1로 끌고 들어오면 뭐가 돼? 이 나트륨이 11번이야. 양성자의 개수가 11개야. and 전자의 개수도 11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자 번호를 11번이야, 나트륨 11번이야, 산소는 8번이야, 플로는 9번이야 외우는 게 당연한 거고 알파벳이니까 외워는 놔야 돼. 그러면 걔가 11번이라는 건 얘가 11개, 얘도 11개라는 뜻이다. 라는 게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땐 얘가 11번이게 아니게 라고 안 내요. 알려주지. 아니면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얘를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얘를 갖고 푸는 거야. 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써먹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 원자 번호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어여와. 중요하다라는 거. 편히 앉아, 저쪽에.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꼭 기억해 줄, 이게 첫 번째 원자에서 나오는 메시지. 원자는 아무 말도 없지만 속으로 중성이야. 양성자가 있어, 전자가 있어. 이들의 개수가 같아. 그거를 번호로 지정했고,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고 전자의 개수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는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야.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자, 한번 써볼게. 한글 다 알지만, 헬륨이라고 부르고, 얘를 네온이라고 부르고, 얘를 아르곤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거든. 근데 얘네들끼리만 따로 묶어요.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 셋을 비활성 기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원소예요 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외우지 말고 이 말 뜻을 좀 해석하자. 어떤 뜻을 기억할 거냐면, 활성이란 단어 외우지 않습니다. 활성이라는 건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변화란 뜻이에요. 앞에 비가 붙었어. 아니야 란 뜻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기체란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해. 비활성 기체, 변하지 않고,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 어떤 말로 바꿀 거냐면, 변하지 않으니까 안 변해. 그럼 그대로 있다는 뜻이잖아. 다른 말로 좀 바꿀게. 안정한 기체라는 뜻이에요. 비활성 기체, 비활성, 변하지 않는 기체. 왜 안 변해? 가만히 있으니까, 안정하니까 변하지 않는 기체가 된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어요. 미안한데 오늘 수업은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화학을 아예 안 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피할 길이 없다면 이 오늘 수업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초야, 기초. 근데 이건 고생해서 방학 동안 해놓으면 한결 화학이 많이 부드러워질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래? 헬륨, 네온, 아르곤이 비활성 기체여서 변하지 않고 안정한 기체래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건 이제 지식이 된 거야. 알아야 되는 지식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먹느냐? 바로 이렇게. 여기서 먼저 왜 헬륨, 네온, 아르곤이 안정하냐 이거지.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얘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헬륨이 2번이고 네온이 10번이고 아르곤이 18번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해.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 쓰고 지울게. 쓰고 지울 건데 어차피 영상으로 다 찍고 있거든. 공부할 때 부탁인데 여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야. 책 찾아봐도 없어. 저 다른 데가 있지.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한 두세 번, 세네 번 느낌이 올 때까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쓰고 지울 거야. 여기서 이렇게 원소 기호를 표현할 때 잘 조심해. 대문자랑 소문자 이거 구분하지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대문자, 소문자를 헷갈리면은 나 같은 꼰대 같은 선생 만나면 그건 대문자, 소문자 바꾸면 잘못하면 틀린 거 취급해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럼 맞게 해주겠지만 주관식 서술형에서는 대문자, 소문자가 틀리면 안 되거든. 보여줄게. 자, CO가 있고요. CO가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고 소문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1산화탄소예요. 그 소문자 O는 얘는 코발트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한번 잘못 썼다가 1산화탄소와 코발트는 전혀 다른 물질이거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꼭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이 원자 번호
표기법이 있어요.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약간 수평 수직으로 쪼갤게요. 여기에다가 왼쪽 아래에 숫자를 붙습니다. 얘가 원자 번호예요. 다시 할게. 얘를 EH2라고 쓰면 틀려요. 왜? EH2라는 말은 헬륨이 2개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헬륨에다가 조그맣게 아래에다 2를 쓰면 헬륨의 원자 번호가 2번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기법이야. 그러니까 깜빡하고 잘못 썼어요. 그러면 틀린 거야 그냥. 깜빡하고 이런 거지. 베이직 혹시 너 어프로치라는 단어 아니? 내가 한번 써볼게. 이걸 어프로치라고 하거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야.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아니면 게임을 할 때도 니네가 무언가는 뭔진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충동이 생기면 이 단어 뜻을 먼저 되새김질하고 이 공부에서 국어의 어프로치는 뭔지, 수학의 어프로치가 뭔지, 과학의, 생명과학의, 화학의 어프로치가 뭔지를 잘 정리정돈해서 시작하면 무엇을 배우던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나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깜빡하고 이렇게 썼어. 그럼 이렇게 읽으나 얘나 읽으나 큰 차이 없지 않나? 아닌가? 살짝 핀트 벗어나면 다르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줘. 이런 것들 좀 잡아주시고 나왔으니까 조금 더 들어갈게. 조금 더. 여기서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애가 있어요. 2개의 O2라는 말. 이쪽에다 쓰고 지울게. 이 O2라는 말이 있어요. 자, 색깔펜을 나눠볼게요. 여기다가는 빨간색으로 2를 쓸 거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다가는 파란색의 2를 쓸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산소가 오른쪽 아래에 요 2는 얘가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O2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큰 2는 O2라는 애가 2개 있어 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쓰는 숫자는 그럼 이런 거 있지? 자, 쓰고 바로 지울게. H2SO4가 있어요. 라는 거는 수소 2개, 황 하나, 산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아래.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결합수라고 해서 결합된 개수를 표현하는 거고 앞에 큰 숫자는 개수 몇 개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화학에서 이런 것들만 잘 지켜줘도 좀 생각보다 미스율이 적은데 대충 배우면 안 돼. 요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직결적이지 않아서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자 번호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2번이고 10번이고 18번이야. 이유 없어. 안정한 기체야. 원자 번호가 20, 18이야.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 있어요. 오늘은 재미없고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어.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흡수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장담해. 오늘 수업만 잘 흡수하면 화학이 편해져요. 편해지는 순간 거부 반응 없어지고 거부 반응 없어지면 얘는 한번 궤도를 공부하다가 깨달음이라고 할까? 한번 느껴졌어. 왔어. 장담해. 한번 오는 순간 내려가진 않아요. 그 상태를 유지해. 그러다가 하면 쌓여서 올라가긴 해도 내려가진 않습니다. 잘 생각해. 빨리 배워서 고등학생 돼서 대학생 돼서 얻은 단원을 배우더라도 화학의 거부 반응이 없게 하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공부 방향성이잖아. 왜 언제까지 학원 다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하도록 할게. 요 둘의 관계.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헬륨을 볼게. 얘는 중심에 살짝 이쪽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에 원자핵 양성자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의 개수도 2번이겠지. and 전자의 개수도 2개이겠죠. 됐어. 또 쓸게. 이번에 네온을 가십시다.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 있어서 플러스 10개가 있어. 양성자의 개수가. 그러면 전자의 개수도 10개여야 돼요. 얘는 10번이고 2번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10개가 있어요.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르곤을 가십시다. 이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18번이에요. 왜? 얘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로 갔을 때 첫 번째는 여기서 플러스 18개. 그래서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결론. 이렇게 생김새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되었을 때가 안정한 형태의 모습이야. 2개만 갖고 있던지 10개만 갖고 있던지 18개를 갖고 있었을 때가 안정한 상태네. 오케이. 잠깐 영상을 끊고 필기를 하고 여기를 좀 더 이어가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종이 드릴게요. 옆에 빈칸 있죠? 거기다가 이쁘게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